구경만 나오신 거예요? 타시는 건 아니고? 아, 생각해요. 상관없어요. 여행 것처럼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곳을 갈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면 또 뭐 그에 대한 걸맞는 평가가 나오겠죠. 도시민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부터의 힐링, 자유 혹은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, 박주희 변호사,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안녕하세요. 어제도 이서 한강버스 소식 전해드렸는데 화제가 됐긴 한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어제 모였었다면서요? 맞습니다. 어제 오전 11시에 마곡 선착장을 출발한 첫 배는요.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. 예. 대기표를 받은 시민만 300명이 넘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. 예상보다 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착장 밖으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. 예. 이렇게 정식 운항 첫날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모두 4,361명이 한강버스를 이용을 했다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. 정원이 190명입니다. 예. 190명 기준으로 각 구간별의 평균 탑승객이 150명을 넘어서서 좌석 점유율도 80.3%에 달했다는 집계가 나왔는데요. 예. 주말도 아니고 어제가 평일이었다는 점을 그렇죠. 감안을 할 때 예.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 예.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한강에서 서울의 명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 맞습니다. 보니까 외국인들도 뭐 당연히 많이 신청했나 봐요. 그렇습니다. 한강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동을 하면서 한강 주변의 주요 스팟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꼽히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나 이 한강버스의 요금이 3,000원이잖아요, 편도로. 근데 찾아보니까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성인 기준으로는 15,000원 정도는 내야 하는 것 그래요? 같더라고요. 아. 이제 그렇게 따져봤을 때 비용 면에서도 한강버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그래서인지 실제로 한 외국인이 SNS에서 이걸 보고 타러 왔다라면서 배에서 보는 롯데타워 등의 한강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한 번 더 타려고 한다. 예. 이런 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관광용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. 임재 변호사님, 그러면 타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시민들의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. 네. 먼저 이 서울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졌다는 데에는 합격점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경치도 아름답고 워낙 이 배가 깨끗하다 보니까 관광용으로는 적합하다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었는데 또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출퇴근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평가도 주를 이었는데요. 예. 재밌는 반응들이 참 많았는데 팀장님이 자네 어딘가 이렇게 전화 오면 네 지금 강 위입니다. 이렇게 대답해야 할 정도로 예. 이 배차 간격도 굉장히 길고 일단 기본적으로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추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반응도 주를 이었습니다. 예. 그 요금은 3,000원으로 책정했다는 거는 대중교통의 성격을 띠고,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좀 활용하라는 취지였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대중교통이라면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특성들이 있는데 네. 일단 효율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서울 곳곳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건데 이게 취지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. 꼭 모든 대중교통이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. 다른 버스나 지하철이 빠르게 서울 곳곳을 누비니까 이렇게 때로는 낭만적이게 특히 퇴근 시간 같을 때는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예, 뭐 그런 의견 낼 수도 있죠. 그러면 첫날에 뭐 행사 뭐 잘 마무리됐나요, 운행이? 네, 일단 운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. 예. 어제 운행이 나선 배가 4척이었거든요. 네 척. 근데 그중에 한 척의 내부 화장실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그래요? 발생을 했습니다. 예.
직원들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휴지, 화장지나 또 걸레로 화장실 문틈을 막고 문을 테이프로 막아서면서 결국 이 배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요. 예. 그래서 한 승객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다음 선착장에서 내려야 했다. 이렇게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생각해보면 진짜 한강을 지나가는 거라서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또 지하철이나 문제네요. 버스처럼 이게 정거장이 다음 정거장이 가깝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자칫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특히나 이게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뭐 근데 서울시 측에서는 이게 뭐 변기 자체,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. 이용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뭐 휴지나 물티슈나 이물질을 이제 변기 넣다 보니까 막힌 사고다 이렇게 했는데요.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냥 건물에서도 이물질 넣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.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한테 뭐 이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충분히 안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압이 사실 배 아니기 때문에 수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해서 이런 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네, 저는 이게 뭐 큰일일까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녕 그냥 간격 워낙 넓으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네요. 그럼 민주협에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은 뭐 없었나요? 이 한강버스의 정원이 199명입니다. 예. 그런데 어제 첫날이기도 했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아직 운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50명 넘게 타지 못하는 인원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.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하나만 놓쳐도요. 다음 지하철 5분, 6분이면 치명적입니다. 오지만 네. 그 5분, 6분 때문에 지각할 수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 지금 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요. 운행 간격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습니다. 예. 이 한강버스 놓치면 다음 한강버스는 거의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불편함으로 충분히 꼽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예. 그리고 마곡에서 잠실, 잠실과 마곡을 운행하는데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한강버스는 2시간 7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내릴 때마다 이 배를 다시 묶고 풀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17분, 18분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뜩이나 좀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데 타고 내리는데 다른 수단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선착장에 내려서 다음 대중교통과의 그 연결 고리가 너무 멀다.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다음에 이 선착장에서 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오류로 다른 버스 번호 같은 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. 글쎄요,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하철 직장인들 그 열차 배차표 앱 해놓고 그 시간 맞춰서 갈 정도로 빠듯하게 움직이는데 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또 문제가 있던가요? 뭐 개선해야 가장 뭐 개선해야 될 문제는 정시성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한강버스가 관광용으로 염두에 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출퇴근용 대중교통으로서 하나의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예. 그러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에 와야 되고요. 그래야죠.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뭐 물론 이 한강에서 떠난 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육로에서 버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유속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변수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출퇴근용이라고 하면 배차 간격이 좀 짧아야 되거든요. 놓치고도 다음 버스를 타고도 사실상 출퇴근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.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거는 사실상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,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.